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핵심만 좀 줄여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평소보다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 또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리지 못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리플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바로바로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코인들을 또 한 번에 보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빠지는 흐름들이 하루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정말 며칠 내내 연달아서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오늘 하루 빠졌습니다. 연달아서 빠질 수가 있고 현재는 소폭 반등이 주고 있지만 미국 증시가 열리는 이런 밤 시간대부터 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응을 제가 좀 빠르게 지금 계속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는 건 늦기 때문에 제가 이 대응은 바로바로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자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내용들 어떤 부분들이 걱정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바로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로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만 이렇게 또 시장이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가 대응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조정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지만 상승장이 정말 제대로 나오기 직전의 마지막 조정인 시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조정 시기이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상승 직전에 나오는 바닥 구간은 우리가 앞으로 잡을 수 없는 정말 싼 가격 구간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꼭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잡아드리면서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라고 꼭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종목 상담 수위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럼, 그리고 도지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상담을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수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비트럼과 도지코인은 제가 내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이나 아비트럼이나 도지코인이나 우리가 어찌됐든 이번 상승장에서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만약에 손실 중이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타점 다시 잡아드리고 고래 흐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약간 파란불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짧고 굵게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신용등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런 조정은 단순 조정일 뿐이고 결국 회복될 때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바닥 구간이 형성될 때 결국 2023년 8월 달에도 정말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에서 4일 정도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세장은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린 수위도 자, 보시게 되시면 TBL이거든요, 이게. TBL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우리가 예치금이다. 우리가 A라는 은행에 예금을 맡겼다. 이자를 정말 많이 줘서 예금을 맡겼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예금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TBL은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치금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수위가 이 정도면 비트코인은 당연한 수준이고 이더리움도 당연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레이어 1에 있는 성장세를 띠고 있는 수위 역시나 이런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안에서 상승장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서야 상승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전 마지막 조정 위치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죠.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기회가 내 손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손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어떤 코인을 앞으로 더 상장세를 보일 수 있는 코인 중에서 이 리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2023년도에는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왜 바로 회복을 해줬냐? 바로 이미 신용등급 강등을 한다라는 얘기가 몇 개월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2023년 5월 26일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이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2일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죠. 자, 3개월 전에 이미 경고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예고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2011년도처럼 정말 큰 폭락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고들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실망감, 미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예고라는 게 결국 지금도 보시게 되시면 2025년 3월 26일에 이미 무디스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웠고, 그리고 17일 저번 주 토요일날 이렇게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23년 8월과 현재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쉽게 말을 해서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통화량, 글로벌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자, 비트코인보다 항상 3개월 앞서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검은색 라인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인데요. 먼저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게 되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역시나 비트코인이 전고점 구간까지 현재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M2 글로벌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고점들을 돌파하고 현재까지도 우상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려면 결국 이 파란색 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선이 추후에 3개월 있을 비트코인의 고점 구간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바로 이 1번 위치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결국 현재 조정은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마지막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자, 그러면 현재 이 리플에 대한 우리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이 고리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고래들, 이 고래들도 한두 명이 아니겠죠. 이 고래들이 들고 있는 총 물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약 20%를 들고 있고 20%만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물량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리플 차트를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자, 이 고래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 차트 안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거래량을 가지고 고래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 흐름을 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매번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고 특히나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이렇게 강등시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대략 4천만원 구간에서부터 3,400만원까지 크게 급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리플도 2023년 8월 달에 비트코인 급락과 동시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는 어떤가요? 이렇게 크게 급락했던 시기 이 8월 달 보이신가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죠. 이 당시만 보시더라도 리플이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대략 20%를 하루 만에 내려버렸죠. 그러면 개인들이 물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좋은 시기니까 또 매수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셨다가 손절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고래들은 오히려 이런 저점 구간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낼 때 개인들의 물량을 확고하게 잡아갔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위치들에서 2년 이상을 매집을 해오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마찬가지로 최근 2025년 1월 달에 정말 리플이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한 달 정도를 횡보하는 시기에
그 시기가 마지막 시세를 보이기 전 한 달가량 회복했던 이 리플이 대략 4,900원 구간까지 급등을 하기 직전에 이 고래 역시나 자 보시면 1월 9일이죠. 1월 9일 날 엄청난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매집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1월 9일은 보시다시피 이 음봉, 파란색 봉이죠. 여기가 바로 1월 9일입니다. 이 1월 9일 날 기점으로 해서 물량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바로 이 3,400원권에서부터 3,800원까지 급등을 했고, 이후로 3, 4일 더 지나가게 된다면 정말 이 물량이 들어오고 나부터는 확실히 40%나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리플을 보실 때 타점을 잡을 때는 이 고래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되는 그런 위치들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이 고래의 흐름만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방금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자, 현재를 보시게 되시면 여전히 조금씩 물량을 털어내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또 털어내기도 하고 매번 이런 반복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위치, 대략 여기서 3조 원 가량의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요. 자, 이 물량의 단가 구간은 제가 정확하게 3,240원에서 3,26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한 위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물량을 전체적으로 안 턴 거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이 위치가 바닥이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을 때 단 하루만 떨어진 게 아니라 수차례 수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 고래는 손실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이 고래는 이 지금 들어간 자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평단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조 원 이상의 자금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래들이 처음 유입이 됐던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이때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이 여기에서 계속 들고 있다고 해서 이 평단가만큼 우리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여유 있는 자금으로 비중을 3%든 5%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매수로 들어가면 좋은데, 결국 우리가 노려야 되는 위치는 처음 들어오고 난 위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들어가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앞으로 더 물량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가 업비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대응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자 고래 흐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서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3,100원에서 물량이 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150원의 물량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제 생각,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떠나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왔을 때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단을 낮춰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리플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이슈, ETF에 대한 이슈 확실히 있고요. 최근 들어서 스위프트와의 연결, 결국에는 중동 국가에 진출하게 되면서 원유를 결국 리플로 결제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렷하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리플에 대한 가치는 추후에 원유를 리플로 결제를 했을 때 정말 이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저도 리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재 리플을 지금 비중이 20%, 뭐 30%든 간에 추가 매수해서 더 들고 가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추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코인아빠 채널 영상의 고정 댓글란을 보시면 무료 코인아빠 수익내기,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자,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기 남겨주시고요. 혹여나 지금 걱정되시는 코인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유 종목 진단까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예를 들어서 010-1234-5678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남겨주시고 꼭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대로 보유 종목 진단인 경우에는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이번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정말 기회라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위 고래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가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들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수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이라는 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이런 레이어 1 계열 안에서도 현재 성장세가 정말 가파른 코인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수이만큼 성장세를 띠고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은행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A, B, C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라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4% 준다고 합니다. B라는 은행은 2%, 자, C라는 은행은 3%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4%, 결국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 대한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A라는 은행의 주식은, 가격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받게 되면서 가격이, 주가가 또 오르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B가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C가 솔라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런 레이어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디파이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결국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나 벌게 해주는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솔라나와 수위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요, 리퀴드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을 했을 때 이자가 연 11.8%를 줍니다. 자, 그리고 마리네이드 파이낸스를 통해서는 10%가량 이상을 제공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솔라나 스테이킹의 경우 리퀴드 스테이킹, 스테이킹 다 포함해서 대략 우리가 1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일반 플랫폼에서는 6% 정도밖에 스테이킹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600만 원치가 연 이렇게 이자를 준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위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최대로 봤을 때죠. 자, 보시면 USDC 수위 보이신가요? 자, 이게 뭐냐면 수위를 가지고요, USDC라는 이제 서클, 자,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수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고요, 그리고 KRW 하게 되면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매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산다라고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과 바꾸는 거예요. 추후에 원화 가격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위를 가지고 USDC로 수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위를 가지고 USDC로 수합을 한다? 그러면 추후에 수위보다 이 서클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겠죠. 근데 USDC, 헤더, 서클은 이 달러와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아빠가 얘기한 거랑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할까요? 바로 이자를 140%를 주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죠? 자, 아까 솔라나 몇 프로였죠? 기껏 해봐야 11%대였어요. 수위는요? 수위 가지고 너네 서클 좀 사. 너네 수위보다 이 서클을 좀 수위로 해서 바꿔봐봐. 그러면 내가 연 140% 이자를 줄게. 자, 그러면 미친듯이 사람의 돈들이 몰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HA 수위 있고요. V 수위 있죠. AF 수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HA 수위는 뭐냐면, 이 영어로 하면 해달 파이낸스라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해달 파이낸스라는 디파이 플랫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으로 비유를 했죠. 그 은행에서 발행한 수위의 코인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수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근데 수위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 WETH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 구글에다가 WETH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WEETH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AETH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을 에이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맡겼다, 예치를 시켰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에이브한테 줘요. 그러면 에이브가 뭘 주냐면, 자, 너네 이더리움 맡겼으니까 내가 이자 한 3% 줄게. 대신에 너네가 이더리움을 나한테 맡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이더리움이 아니라 우리가 발행한, 우리는 에이브죠. 에이브에서 발행한 이더리움을 내가 줄게. 그러면 나중에 너가 나한테 이더리움 받고 갈 때 이걸 나한테 줘. 이거예요. 자, 진짜 기가 막히게 쉽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걸 줍니다. 자, 현실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치를 하면, 이제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 예치한 게 끝이죠. 그쵸?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자, 너네가 우리한테 300만원 맡겼으니까 300만원짜리 증표를 내가 하나 줄게. 근데 너네가 이 300만원짜리 증표는 다른 데 가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수위로 돌아와서 HA 수위로 바꿉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수위를 페달 파이낸스한테 수위를 맡긴 거예요. 자, 너네 수위 맡길게. 근데 어떤 상품이냐? 자, 이제 LSD 토큰이다.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맡기는 거예요. 자, 어디로? 페달 파이낸스한테. 그러면 스테이킹이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너네 이거 좀 맡기면 내가 이자 좀 줄 테니까 이거 좀 맡겨라. 그러면 얼마 수익을 준다? 연 15.31%를 준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페달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로 다른 코인을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내가 300만원치를 받아서 300HA 수익을 받게 되면 이거는 곧 300개의 수위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수위 생태계는 수위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수위 생태계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수위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딥북. 자, 이런 거를 자, 예를 들어서 뭐 딥북, DP로 할게요.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수위를 가지고 딥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수위를 가지고 딥북을 샀다는 것은 앞으로 수위보다 상대적으로 딥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매매가 2번, 3번씩 가능해요. 그러면 이 안에 거품이 얼마나 꼈을까요? 나는 300만원치밖에 예치를 안 했는데 이 안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은 사실 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거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금이 언제 빠져나갈까요? 시장이 꼭대기를 찍을 때요. 그러면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시장 꼭대기 찍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봐야죠. 자,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10번 들으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레이어 1은요, 매번 생깁니다. 현재 레이어 1 시장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 죽는다 하죠?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64%인가 그러는데 이거 끝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레이어 1 중에서 1등은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1등은 이더리움인데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수위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위가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자, 예시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억이었어 봐요. 그리고 현재 100% 기준을 했을 때, 자, 100%가 100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60%가 지금 이더리움을 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근데 수위가 100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1%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을 커나가게 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해서 캐파가 1%만큼 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0억짜리가. 아까 1조라 했죠? 1%가. 그럼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도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안전하게 이더리움을 하는 것도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요. 이렇게 캐파를 1%라도, 2%라도, 3%라도 늘려나가는 생태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생태계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why? 왜 돈이 쏠리는가? 왜 돈이 어디로 쏠리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단지 무조건 왜는 무조건 붙여야 돼요. 결국 돈이 쏠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끔 만들어주는 생태계니까. 그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코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코인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막 급등하는 거 찾아봐요. 나한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코인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140%. 엄청나죠? 자, 솔라나 아까 12%. 일반 플랫폼에다가 이자 맡기면 6%, 7% 나와요. 근데 얘는 2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140% 주는 디파이 플랫폼이 인기가 많을까요? 15% 주는 디파이 플랫폼이 인기가 많을까요? 140%겠죠. 자, 이 플랫폼이 뭐냐? 스테터스 프로토콜이에요. 이 프로토콜은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안 되겠죠. 너무나도 높은 가격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위가 인기 있는 이유가 이거고, 제가 오늘 뭘 말씀드렸냐면 수위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결국에는요, 자, 제가 보는 거는 BNB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돈을 벌게 해준 건 결국 디파이예요. 디파이밖에 없어요. 세상에 디파이밖에 없다니까, 돈 벌게 해주는 게. 여기서 일드 파이밍이라고 해서 이자 동사를 짓게 해주고요. 스테이킹 받아주고, 리퀴드 스테이킹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BNB에서 디파이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BNB를 성장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BNB를 거래할 때 60%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자, BNB를 이용한다? 그러면 얘 플랫폼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전체 비중의 60%를 이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BNB ETF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놨는 게, 솔라나는 그렇다 치고 왜 BNB는 ETF가 안 나올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일가에서도 이렇게 지분을, 바이낸스 쪽에 지분을 가지고 왔었고, 트럼프 일가의 스테이블 코인도 BNB 체인 통해서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번에 ETF 승인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터스 프로토콜 몇백 프로 올랐어요. 근데 이미 이거는 결국에는 원리는 이해 가시죠? 왜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BNB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요, BNB 거래 대부분은 60%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상장되면 얘도 가겠죠. 근데 아직 바닥이에요. 아직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 이번 기회에 이거 꼭 잡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뭐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는 없고요. 이제 해외 기사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코인이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 뭐 수익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차트가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이미 앞서서 알고 있었더라면 수익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익 TBL을 보시게 되시면요. 자, 이건 TBL을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달러로 보냐, 수익으로 보냐. 지금 달러로 보고 있죠? 그만큼 이 수익의 TBL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자, 추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라는 게 있으면 충분히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디파이 플랫폼 있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얼마나 수익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트워크 활동량,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세터스에서 지금 현재 이익금이, 잉여금이 얼마나 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파악하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아무튼 제가 일단은 수위는, 차트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비트럼 죄송한데 제가 내일 빠르게 해가지고 영상 빠르게 올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 안 갈 리가 없어요. 이더리움이 이번에 진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얘는 거의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가면.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당장 좀 내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는 당장 좀 시간이 급하니까 좀 빨리빨리 상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소통방에 들어오십시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수익 차트 내일 이어서 아비타임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수익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도 실시간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